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이어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문제도 많이 풀었지만 박스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주어진다 했어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그러니까 일정하게 더해주는 수인 D가 일반항 AN이 있을 때 관계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다. 암기를 좀 해달라고 했고요. 직선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합은 sum을 따가지고 sum의 약자를 따서 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이라는 이제 기호를 쓸 건데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AN까지 항이 있을 때 얘들을 모조리 다 더하는 거 있죠. 얘 또 새로운 수열이 되거든요. 얘를 우리가 동상 어떻게 쓸 거냐면 SN이라고 쓸 거예요. sum of n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동상 씁니다. 그래서 이 합을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부터 일단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과 활동 보시면 어느 수학자의 어린 시절 일하다 돼 있죠. 자, 오늘은 1부터 100까지 더 해봅시다 했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막 더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다 했어요. 답은 5050입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빨리 했을 때 이 수학자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때 이용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아주 유명한 가우스라는 수학자 일하죠. 전제 수학자죠. 많은 정리들을 발견했지만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있어서 문명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1부터 100까지의 합 그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방법을 잠깐 떠올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S라는 합이 어차피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가서 99 더하기 100인데 얘를 거꾸로 써도 된다 이거죠. 100 더하기 99 더하기 해도 똑같은 값이지 이렇게 2 더하기 1 그러면 이것을 유한이니까 사실 유한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더하게 되면 2s가 되고 얘는 이 짝끼리 처리를 해주면 100일이 되어지는 거죠. 얘도 100일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00일이 있고 마지막까지 100일인데 이렇게 되면 100일이 총 몇 번 곱해지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총 개수가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라는 녀석을 구해보면 2분의 100일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고 100과 2는 약분이 되니까 50이 되어서 5050이라는 수치가 바로 나온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일환에서 100가지 합을 구하는 방법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랑 끝항을 두 개를 더해서 그 항수만큼을 곱한 다음에 2를 나눠주니까 합이 곧바로 나온다라는 관점으로부터 등차 수열로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삼아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언급해보죠. 가지고 왔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SN, sum of n, 첫째 항이 초항이라고도 합니다. 첫째 항을 우리가 보통 A1 혹은 A, 그 다음에 제 n번째 항, 말항이라고도 하죠. 말항을 L 이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모조리 다 더한 것, 이것을 우리가 SN이라고 하면 얘는 이 1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첫째 항하고 끝항을 말항을 두 개 더한 것을 총 몇 번 곱했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이 아이디를 그대로 살려서 101 곱하기 100 한 다음에 2를 내려주면 되니까 101이라는 숫자가 첫째 더하기 말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 플러스 L 한 것이 총 몇 개가 있느냐 100개가 있었다 하면 이제 항수니까 n개 에서
뭘 나눠주면 돼요? 같은 놈 두 번 더했으니까 2를 나눠주면 된다 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증명은 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SN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A 더하기 쭉쭉쭉 뭐 D를 쓸까요? A 플러스 D 두 번째 항 쭉쭉쭉 해서 마지막 항 L이 있다면 SN을 한 번 더 쓰는 거죠. 거꾸로 L 더하기 여기서는 L에서 D만큼 빠진 거겠죠. 앞에 항이니까 L 빼기 D 쭉쭉쭉 거꾸로 쓰니까 A 아까 아이디어랑 똑같죠? 두 개를 더한다. 두 개를 더하면 2SN 우리가 관심 있는 SN A 더하기 L 한 끼리 더합니다. 이것도 더하면 DD가 날아가니까 A 더하기 L 두 번째 해서 이런 게 L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L이라 써도 무방하죠. 하니까 A 더하기 L이 총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항수가 지금 N개의 항이니까 N개가 있고 2를 나눠주면 SN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쉽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원칙적인 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수학 택기나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수학 택기나법도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공차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항 L번째를 아니까 구체적으로 공차가 만 예를 들어 D라고 주죠. 공차가 D인 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L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항 AN으로 살펴보시면 A 더하기 N-1의 D잖아요. 그래서 L 대신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어떻게 되죠? L 집어넣어 주시면 2A 더하기 N-1의 D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공차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일반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수학적 기나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죠. 아이디어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요거만 하셔도 충분하신데 증명 수학적 기나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n에 대해서 SN이 이렇게 된다는 거 파란 색깔을 하죠. 그러면 n 1일 때 일단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스텝 n이 1일 때 성립할 것인가? 즉 S1이라는 녀석은 이 식에다가 n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를 성립할 것인가? 즉 천천히 거꾸로 역추적할게요. 2에 2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죠. 이렇게 다 집어넣으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d에 n이 1이죠. 지금 1 n 대신에 빨간색으로 다 쓰면 1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데 역추적 해보시면 1 빼기 1d는 어차피 0d고 한 단계를 적어볼까요? 2에 2a 더하기 0 곱하기 d에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또 다 날아갈 거니까 2a분의 a만 남죠? 2a분의 a S1이라는 것은 A1까지의 합이니까 A1만 해당되는 것이고 A1은 A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A는 얘를 날려주면 2분의 2a로 볼 수 있죠. 한번 더 줄여 쓸게요. 조금 더 붙여서 쓰면 S1은 A1인데 A1은 우리가 A라 쓰기로 했고 A라는 성을 얘 역추적해서 써주면 2분의 2A랑 똑같을 것이고 2A는 이렇게 그래서 아닌 척하고 S1은 A1이지 A1은 A지 A는 이렇게 쓸 수 있지 2A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일단 원 스텝은 되고요. 두 번째 스텝 가봅시다. 얘가 만족한다고 하고 쭉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 과정 써먹어야 되는 기납법 과정입니다. 이게 자, 즉 팩트가 sk가 복잡하지만 n 대신에 k 한번 쓸게요. 써오면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자, 하자. 자, 이제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써먹으라고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 무슨 색깔로 했노? 보라색으로 했나? 얘를 써먹어야 된대. 써먹어.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써먹어야 돼요.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 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에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 체크하자. 되는 것을 증명해보자. 해볼게요. S의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얘 정의를 생각해보면 Sn까지 합에다가 마지막인 A k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게 더해지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인정 못하겠습니다. 왜? Sn이 아니고 SK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기납법 과정 써먹읍시다. 기납법 과정은 보라색으로 얘는 써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속 집어넣어 줍니다. SK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보면 얘를 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썼고요. SK 대신 썼고 AK만 썼습니다. 그러면 AK 플러스 1은 우리 지난번에 일반항에 대해서 등차 수열을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 일반항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잡하게 보여도 얘를 그냥 다시 쓴 겁니다. 정의대로. 일반항 정의대로.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잘 정리해서 SK 플러스 1이 이 형태를 지금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써볼게요, 결론을. 결론이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K 대신에, 그러니까 검은 색깔로 제가 썼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짜증나죠? K 플러스 1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성립하면 SK도 성립하는데 기납부 과정을 지금 써먹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만 이제 정리를 해서 얘가 되는지만 체크해 주면 되니까 지울 건 지우고 얘도 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역추적에서 정리하면 일단 얘는 뭐 바로 1 날려주니까 KD만 남고 전개해서 처리하면 이렇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1 날려주고 얘 분배해서 처리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되는지 이제 빨간 색깔 있는 부분 얘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선 얘를 통분을 해서 1 날려주고 그죠? 통분해가지고 처리해서 통분을 한번 해서 바로 한번 처리해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하는 걸 여기다 등을 쓸게요. 여기 한번 넣어보죠. 네. 제가 좀 실수했네요. 이거 SK 플러스 1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항 자체가 한 칸 더 늘어나니까 K 플러스 1항까지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거꾸로 정리하면 얘가 아니라 다시 좀 전개를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지금 연결고리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서 AK 더한 걸 2분의 해서 통분해서 쫙 풀어서 정리하는 게 이거고 역추적에서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일단 K로 먼저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KD가 되기 때문에 2AK 더하기 K제곱 D 요 앞에 두 개. 그 다음 뒤에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2A 더하기 KD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가만 체크하는 게 끝인데 같을까요? 여기 같은가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럼 2AK, 2AK도 K제곱 D, K제곱 D 똑같고 2A, 2A 있고 지금 얘가 마이너스 DK 더하기 KD를 한다는 것은 이 두 개를 계산하면 KD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KD가 여기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옳습니다. 이게 맞게 되는 거죠.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닌 척하고 SK 플러스 1은 쭉 기납법 과정 써먹었고 여기서 그죠? 쭉 진행해서 AK 플러스 1도 적고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1번, 2번이 다 성립하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뭐 한 번쯤 확인하면 괜찮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에 의해서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성립한다.
한다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엄격하게 좀 해봤습니다. 충분히 뭐 가나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보통 이런 거뭐 가주고 출제가 많이 됐었죠. 이제 교과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간단하게 필기 정리하시고 교과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가우스 수학자 밑에 이제 교과서 내용이 나와 있죠.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의 제 N항을 L 말항,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이렇게 쭉 더해지고 마지막에서 D만큼 빠지고 마지막에서 2D만큼 빼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AN이 L이라고 하면 AN-1은 L에서 D만큼 빠진 거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AN-1, 그러니까 AN-2죠. 이 항대로 쓴 거고 거꾸로 나타내 보면 얘가 L, 얘가 L-D, L-2D 쭉 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크로스 하면서 들어간 거고 이 두 식을 더했다는 얘기죠. 더해주면 좌변은 ES가 되고 한 끼리 이제 더하는 거죠. A 더하기 L 남아있고 이 두 개 더하면 아까 쌤 했다시피 A 더하기 L만 남고 2D, 2D도 날라가니까 A 더하기 L만 남고 쭉 이런 식으로 해서 L 더하기 A는 A 더하기 L 똑같이 써서 이게 총 N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N항까지 합이니까. 그래서 N 곱하기 A 더하기 L 그래서 2를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 이때 L은 일반항 A1과 AN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항 AN에 대한 형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으로 3에다가 그대로 L을 대입해주면 그렇죠? L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L에다가 L을 L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L에다 대입해주면 그대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그냥 막 초항 더하기 말항으로 하면 어차피 말항은 AN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암기가 돼 있으니까 첫째 항 말항 N 항수 나누기 이해해주면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N개를 더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죠. A 더하기 L 여기 있죠. 요 형태 요거 첫 번째 박스 요 형태 두 번째 박스 그 다음에 요 형태 세 번째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박스가 요 형태를 이제 이렇게 박스로 나타낸 겁니다. A 더하기 L이다. N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등차 수열의 합. 자, 중요합니다. 첫째 항이 A, 제 n번째 항이 L일 때는 SN이라는 것은 합은 초항 더하기 말항의 항수 곱한 거. 초항 더하기 말항, 끝항, 초 더하기 말에다가 항수, n항이죠 보통. 에다가 2를 나눠주면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죠? 초항 더하기 말항에다가 항수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순서는 뭐 공식이니까 뭐 바뀌어도 되죠. 그래서 이거 일반항으로 L을 돌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첫째 항이 2고 5항이 22인 등차수예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은 5항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말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해주면 공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24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약분하면 12 곱하기 5니까 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은 또 똑같이 해볼까요? 이번에는 공차가 4인 게 주어져 있으니까 7항, 말항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A7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A1인 첫째 항 더하기 7 빼기 1 바로 일반항 쓰죠. 공차가 4 이렇게 되니까 말항이 바로 나오죠. -3 더하기 6, 4, 24니까 2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항 나왔고 첫 번째 항은 초항 안에 합니다. 말항 마지막 항 21이 나왔으니까 -3 더하기 27 에다가 항수가 총 7항까지 일었으니까 항수가 7개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처리해주면 24에서 2가 약분되니까 12 곱하기 7 맞나? 아니지 24 빼면은 24니까 12가 아니라 27이 21이 돼야 되네. 21, 말항 21이었으니까. 네. 21. 그러니까 18 곱하기 18이니까 97이네, 97. 맞죠?
계산한다 실수하면은 다 지우지 마시고 틀린 부분 찾으세요. 자기 거. 10 맞죠? 18이니까 9 곱하기 7, 7, 9, 63.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번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두고 시작. 자, 풀이할까요? 역시나 똑같이 이런 경우라면 초항 더하기 말항, 제 끝항 더해주고 항수를 곱해준다. 항수는 8개. 파랑 밑에 넘버가 있죠. 8개라고. 나누기 2 해주면 약분 4.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4니까 4, 8,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차가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A8은 직접 계산해야 되죠. 말항을 L이라고 하는 이 말항을 계산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첫째 항 2 더하기 항수 빼기 1 그러니까 7 곱하기 공차 3 21 더하기 2니까 23 두 개 더해줍니다. 가우스 방법 2 더하기 23 꼬마 때 가우스 했던 방법을 제일 떠올려보세요. 항수 8 나누기 2 4 25 곱하기 4니까 100인가? 100이 나오면 잘 푸는 겁니다. 확인되시죠? 축하드리고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 2468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그럼 n번째 항은 얘가 항이 두 번째 항은 물론 공식 써도 되지만 2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3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4니까 맞죠?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an이라는 것은 2 곱하기 n 하면 되겠죠? 그래서 2n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 그러면 합을 구하라 하면 2 더하기 말항 2n에 항수가 n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니까 2 약분 1 더하기 n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n에 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뭐가 다르죠? 네, 뭐 공식 쓴 거고 똑같은 풀이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다른 풀이 맞아요? 똑같은 풀이라고 봐지는데요.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 한번 해볼랍니까?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니까 30 더해져 있죠? 맞죠? 시작해보세요. 멈춰두고. 풀이할까요? 네, 합시다. 얘가 지금 총 항수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편하겠네요. 초항하고 말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공차가 3이고 초항이 2니까 98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것 같으면 항수를 살펴볼 것 같으면 98이라는 것은 첫째 항 2 더하기 항수 우리가 몇 번째 항인지를 n이라고 하면 n-1에 공차 3 이 98이 되는 n값 찾아보죠. 2 넘겨주면 96이고 3n-3이니까 3을 다시 넘겨주면 99가 n이죠. 3n이죠. 따라서 n이라는 것은 33이에요. 얘가 A33, 33번째 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수는 총 항수가 33개가 나온다는 소리고 첫 번째 항 있고 끝항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쓰죠. 2 더하기 98에 항수가 총 33개 나누기 가우스 방법 2 해주면 33 곱하기 50이죠. 그러니까 뭐 100을 곱한 다음에 즉 3300에서 2를 나눠주면 1650 1650이 되겠네요. 잘 풀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제 4번 한번 가볼게요. 조금씩 난도가 올라가려나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35,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딱 수능 나오기 수능 3점짜리 정도. 딱 유사 문제죠. 3에서 조금 더 깊게 내면 4점 정도. 합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145의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요. 그러니까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 D를 찾아라는 소리네요. 모항까지 합이 35라 했으니까 우리 공식을 써보죠. A1 더하기 A1이라 할게요. A5 첫째 항 더하기 말항의
항수가 5개 나누기 2한 개 35라고 했어요. 그러면 A1 더하기 A5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70에서 5 나눠주니까 이거 약분되고 27, 14, 14가 된다는 소리네. 그죠? 비슷하게 얘도 한번 처리해보면 A1 더하기 A10에다가 항수가 총 10개요. 나누기 2를 해준 게 145. 또 약분을 해보죠. 약분을 합니다. 약분 5, 20, 5, 20, 5, 9, 45, 2, 2는 각자 또 약분되죠. 그래서 A1 더하기 A10은 29가 된다. 네. 뭐 이거 이제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게 A5랑 A10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타내죠 이거? A5라는 것은 4D죠 4D. A1 더하기 4D. 그러니까 얘를 처리해주면 A1이 2개 있고 4D가 들어갑니다. 4D. 그다음 얘는 역시 A1이 더해지니까 2A1 더하기 9D죠. 9D.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일단은 차를 할까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빼버리죠. 빼면 우변이 29에서 14가 빠지니까 15가 되고 좌변은 A1 다 날아가게끔 빼준 거죠. 5D가 됩니다. 5D가. 따라서 D가 3이 나온다는 거, 공차가 3이라는 거 손쉽게 할 수 있고 공차가 3이 나오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어주면 4, 3, 12고 연립 방식이죠. 12 넘겨주면 2니까 A1은 1인가요? 네. 따라서 A1은 1이고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3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확인해 볼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뭐 그렇지만 또 딱 수능에 내기 좋은 형태죠. 3점 내지 4점짜리 형태에서. 자, 그래서 8번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쌤 풀이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세요. 8번. 풀어봅니다. 오케이. 네. 완전 유형 똑같죠? 한번 풀어볼까요? 첫째 항부터 4까지 합이 96일 했으니까 또 똑같이 해봅시다. A 밑에다 풀어볼까요? A1 더하기 합이라 했으니까 말항 A4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한 개 96. 그러면 얘를 먼저 정리를 좀 할까요? 2가 되고 날라가면 2, 4, 8, 2, 8, 16 48 맞죠? 맞죠. 거꾸로 역산. 오케이 맞아요. 그럼 얘를 처리해주면 48이라는 녀석은 A1이 두 개가 있고 A4가 A1 더하기 3D잖아요. N-1D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한식 나왔고 두 번째씩 해볼게요. 또 첫 장부터 11항까지네. 2분의 숫자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A11의 항수가 11개가 110. 11, 11 약분하네요. 그죠? 11, 110 약분하면 10되고 2 올려주면 20이 돼요. 맞죠? 올려준 거예요. A1, A11은 A1 더하기 10D죠. 그러니까 2A1 더하기 10D가 됩니다. 이상 없죠? 빼줄까요? 빨간색으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줍시다.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28이 되네. A1 날라가고 빼주면 7D가 되네. 따라서 D는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4. 공차가 음수네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2 여기 넘겨주면 60 맞죠? 60이니까 A1은 30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맞춘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9번 관람객 28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28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정장. 첫 번째 열의 자석수가 10이고, 그다음 두 번째 열 이후의 자석수는 그 앞 열 자석수보다 4씩 늘어나게끔 점점 커지는 걸 할 때 적어도 몇 번째 열까지 지어야 되는지 구하라. 이상이 나왔으니까 뭐 부등식이 좀 필요하겠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열의 자석수가 10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수열 단원이니까 A1을 10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두 번째 열은 자석수는 A2를 10 더하기 4, 세 번째 열의 자석수를 10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일반항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 있는 항이 몇 열이 필요했을까? n번째 열을 표현해주면 10 더하기 4 곱하기 n-1이죠. 왜냐면 변화되는 게 이렇게 2가 1, 3이 2, n이 n-1 이렇게 변화될 테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적어도 필요한 자속수라고 보면 1항서부터 n항까지 합,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하면 이게 총 자속수가 되는 것이죠. 얘가 2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sn 자체가 280명보다는 같거나 크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sn이라는 것은 초항 더하기 말항 10 더하기 10 더하기 요거거든요. 4n-4 바로 풀게요. 초항 더하기 말항이거든요. 이게 의 항수가 지금 n열 나누기 2를 한 개, 요걸 만족하면 되는 이 n값의 최소값을 찾아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2를 곱해줄까요? 곱해주면 좌변이 560 같거나 크다. 자, 얘는 20에서 4 빠지니까 16n 4n제곱 먼저 쓰고 마이너스 16n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혹시 4로 약분 될까요? 약분 될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약분. 4, 1은 4, 4, 4, 16, 140. 4 날아가고, 4 날아가고, 4. 자, 그럼 얘를 우변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n제곱. 항상 양수가 좋죠. 최고차는.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40. 인정? 네.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거 우리 x처럼 보고 2차 분식으로 보죠. 어차피 일부분이잖아요. nn 4가 되려면 보자. 2, 3, 33 생각해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했어요? 140을 소인수 분해해보니까 최소한으로 쪼개보니까 2, 5, 7이 나오거든요. 그럼 최대한 4에 가까운 놈을 짝을 생각해보면 2, 5, 10이랑 2, 7, 14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10하고 14를 주죠. 이미 바로 보일 수도 있었겠다. 10이랑 14. 어렵게 생겼네. 마이너스, 플러스. 크로스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형태니까 n이 14보다 크거나 n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작거나 인데 열의 수니까 얘는 해당이 없겠죠. 당연히. 없는 놈은 x. 그럼 총 몇 열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안해요. 오늘 좀 컨디션 안 좋나? 뭐가 잘못됐어요? 16n이니까 이 플러스 16n이죠. 이게 좀 바꿀게요. 바꾸는 연습도 합시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 플러스 4가 되겠죠. 약분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0하고 플러스 14를 줘야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0하고 플러스 14를 줘야지 크로스가 플러스 4n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 14보다 같거나 작거나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니까 미안해요. 마이너스 14보다 같거나 작거나 n이 1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음수라서. 그래서 요거는 빼고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그래서 적어도 몇 열까지? 10열은 지워줘야 된다.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과 역량 키우기 넘어갑니다. 수열의 합을 하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극한에서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Sn 빼기 Sn-1이 n이 뭐 1보다 크면 2보다 크면 합이잖아요. an이에요. an. 실제로 Sn 정의잖아요. Sn-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Sn이라는 것은 A1부터 an-1에다가 마지막 칸까지 an까지 더한 게 정의인데 앞에까지 갈로 친 부분까지 생각하면 얘 정의가 Sn-1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an을 더 마지막 칸만 더 해주면 sn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를 뒤로 넘겨주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뭐 증명할 것도 없고 그런 이유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뭐 나중에 극한을 보내가지고 얘가 각각이 수렴하면 극한 값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렴에 대해서 축성이 있어서 0이 나오니까 an은 0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이유인데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자 했죠. SN이라면 n이 1일 때 S1은 A1이고 2일 때는 그 말이죠.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다. 됐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이렇게 했죠. 그럼 A1은 S1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S1이니까 1 집어넣어주면 2죠? A1은 이게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같거나 클 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주어지니까 SN 빼기 SN-1을 해주면 SN은 이렇게 그대로 일반항을 써주면 되고 여기까지가 SN 그대로죠. 가로 보입니까? 거기서 이제 n-1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 수학식 기납법을 하도 많이 해서 sn-1을 집어넣어 볼게요. n 대신에 n-1 n 대신에 n-1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n-1의 제곱 더하기 n 대신에 n-1 n-1 이렇게 되는 게 n-1이거든요.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다 풀까요? 그냥 n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군요. 정리해주면 또 날아가네. 사실은 sn이 2차면은 an은 1차입니다. 날아가고 얘는 어떻게 되노? 2n이 되나? 2n. 등차 수열이 합을 하게 되면은 2차 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2n n이 1일 대입해도 얻은 값은 같죠? 이걸 체크 꼭 해주시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A1 따로 AN 따로 일반항 AN은 2n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울 내용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곳곳에 문제로 많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 2를 한번 풀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활동이 2차니까 일반항은 1차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활동 2번을 한번 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번만 풀어드릴게요. 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풀어봤습니까? 1번, 2번 다 풀어보죠. 지금 활동 3에서 활동 2에서 구한 비교를 해보라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구조가 n제곱 마이너스 2n까지 똑같고 끝다리만 0하고 1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SN부터 일반항 AN을 구해보면 일단 A1은 아까 전 그대로 따라 합시다. S1하고 동일한데 S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일반적으로 n이 2보다 클 때 AN을 한번 생각해보면 AN은 SN-1이에요. 그죠? SN은 이미 n제곱 마이너스 2n으로 주어져 있고 글씨가 좀 작죠? 그 다음 SN-1은 n 대신 n-1을 집어넣을게요. 위에다 쓸까? n-1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 집어넣습니다. 정리해주면 n-1로 묶어버릴까 그냥? n-1에 n-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n-3이죠. 정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3이니까 4n 플러스 3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차니까 n제곱 n제곱 날아가고 2n이 남네. 2n 마이너스 3인가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n이 1일 때도 성립할까 해서 n은 1을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n이란 것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뿐만 아니고 1일 때도 성립을 하니까 1보다 같거나 클 때, 즉 모든 an은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쓸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래되면. 자, 그런데 2번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똑같이 a1을 한번 구해봅시다. a1은 s1과 동일하고 s1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1 집어넣어주니까 0이 되네요. 0.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an을 구해보면 sn-sn-1입니다. 똑같이 sn을 정리합니다. 그대로 쓰고요.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n 대신에 얘를 써보죠. n 대신 n-1 집어넣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바로 집어넣어요. n-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정리해서 바로 넣어주면 n제곱 안 빠르죠? 마이너스 4n 오케이. 플러스 4 혹시 자고 있습니까? 자면 안 돼요. n제곱 n제곱 날라가고 남는 건 2n 1 마 4니까 마 3 식은 똑같고 n은 2보다 같거나 크거든요. n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1을 한번 넣어보면 이번에도 성립하면 이제 일반항 아싼데 a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서 a1 실제값 우리가 구한 a1의 실제값은 0인데 n이 1보다 같거나 크게끔 하려고 1을 집어넣으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정의를 따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방금은 그냥 an을 이렇게 바로 정의를 해줘버리면 끝이 나고 얘를 지워버려도 되지만 a1은 따로 0으로 주고 an은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맞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a1이 0이고 a2는 어떻게 돼요? 2를 넣으면 1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0, 1, 1 넣으면 뭐가 되노? 그러니까 3을 넣으면 3,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5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니까 2항 이후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지만 그쵸? 4 2항 이후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플러스 1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납적으로 따로 정의해 줘야 되는 수열이고 얘는 등차 수열이 맞아요. 그래서 두 수열의 공통점은 2항 이후로 일반항이 같다. 그렇지만 앞에 거 1번은 등차 수열이고 2번은 등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수열은 아니다. 즉 첫 장만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장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가 좀 첫째 항 다르다. 2항 이후 일반항 같다. 첫째 항은 다르다. 등차고 등차 수열은 아닙니다. 두째 번째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SN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한 번만 더 좀 정리를 해보면 역시 가우스의 1화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일반항 SN이라는 것은 초항 더하기 마항의 항수, 초항 더하기 마항의 항수 곱하고 2를 나눠주면 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교과서 문제를 천천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다 했어요. 수열의 합을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초항의 경우는 따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